안녕하세요, 김정입니다. 잘 쉬셨나요? 이제 2강입니다. 자, 2강은 도시군 기본계획이에요. 자, 27회 문제네요.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에 비해서 이렇게 출제 비중이 높진 않습니다. 네, 나올 게 별로 없어요. 자, 27회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조문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도시군 기본계획 입안일부터 몇 년 이내에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토지 적성 평가 또는 재해 취약성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랬죠.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토지 적성 평가와 재해 취약성 분석을 기초조사 때 해야 돼요. 근데 생략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죠. 몇 년이죠? 5년 이내 검사를 했다면 생략할 수 있어요. 5년 이내 받았는데 뭘 또 받냐 이 얘기죠. 그래서 기록은 5년이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시장 또는 군수는 몇 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그랬죠. 자, 이것도 5년이었죠. 아까 그 반복해서 나오네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년 5년 4번이 되겠습니다. 반복해서 나오는 건 정리를 잘 하셔야겠죠. 그 다음 24회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거네요. 1번 시장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해서만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그랬죠. 없다 틀린 거예요. 자, 인접지를 전부 또는 그 일부에 대해서 포함할 수 있다는 얘기는 광역도시계획권이나 아니면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모두 통용되는 얘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닌 거죠. 2번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는 국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아니죠. 서로 다르다면 상위계획이 우선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과 다르다면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죠. 3번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인구 7만 명의 군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도시군 기본계획의 생략사유예요. 생략사유. 도시군 기본계획을 짜지 않아도 되는 생략사유. 생략사유가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자,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반복해서 나오는 문제라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에 접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구 10만 이하래요. 자, 여기에 속하면 완전 깡시골이죠. 그래서 기본계획을 짜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고요. 또 하나는 기본계획을 생략할 수 있는 거. 광역도시계획을 짰는데 해당 기본계획을 짜야 될 지역의 내용을, 지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요. 지역을 전부 포함하고 있고 그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갈 내용이 해당 광역도시계획에 모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굳이 짤 필요 없죠. 기본도시계획에 들어갈 내용들이 광역도시계획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도 생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거보다도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꼭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3번 수도권 3번 했죠.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정답이네요. 4번 도시군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변경하면 처음부터 다시, 그러니까 공청회는 생략하면 안 되죠. 그대로 해야 되죠. 5번 광역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자, 광역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여기 승인권자 얘기죠. 기본계획의 승인권자. 기본계획의 승인권자는 누구죠? 시 도지사예요. 국장은 전혀 개입하지 않습니다. 수립하지도 않고요. 국장이 개입하는 것은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틀린 겁니다.
자, 24회 81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바로 22회로 넘어가네요. 자,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내용입니다. 특광 특특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의 승인은 국장이 하고 시장군수가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의 승인은 도지사가 한다. 시장군수가 수립했다면 도지사가 승인하는 건 맞아요. 근데 특광 특특은 본인이 수립하고 본인이 확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국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틀린 거예요. 2번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과 다를 때는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맞죠? 상위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니까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3번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의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내용은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한 내용이죠. 주민 위반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거는 틀린 지문이에요. 4번 특광, 특시 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는 생략할 수 있으면 안 되죠. 반드시 공청회를 해야 됩니다. 5번 특광, 시장, 군수는 10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 재검토하면 우측하단 5년. 틀린 거죠. 정답은 2번이에요. 어때요? 학습하시다 보면 기출문제 보시면은 좀 반복되는 것들이 어떤 건지 눈에 보이시죠? 그런 거 위주로 학습만 하셔도 60점 넘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모르는 지문이 나와도요, 아는 지문이 확실하다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20회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네요.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나 관계 전문가로부터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 자, 관계 전문가와 주민 의견 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겁니다. 시장 군수는 2번이에요. 시장 군수는 인접한 시군의 시장 군수와 협의를 거쳐 그 인접 시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포함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맞죠? 인접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포함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것은 맞는 표현입니다. 3번 수도권 정비법에 의한 수도권의 시로서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제는 뭐죠? 수도권의 시 아니죠? 수도권이 아니고 광역시에 접하지도 않았고 이 조건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건 틀린 겁니다. 4번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과 국가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는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자, 상위계획이 우선하는 건데 국가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보다 더 상위계획이죠. 그러니까 틀린 겁니다. 5번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는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상위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죠.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하는 거예요. 틀린 겁니다. 그래서 20회는 이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다음은 도시군 관리계획이네요. 네, 지웠습니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이에요. 30회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제한하려는 경우 틀린 것을 찾는 거네요. 1번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제한받은 자는 제한자와 협의하여 제한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그랬죠. 자, 주민 제한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주민 제한. 주민이 위반을 제한하는 거죠. 자, 주민이 위반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기지산지라고 했어요. 기반시설, 지구단위 계획,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용도지구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경우 기지산지라고 그랬고요. 동의를 받아야 되죠. 기반시설 할 때는 동의가 5분의 4,
지산지를 할 때는 동의가 3분의 2였어요. 여기는 국가, 국공유지, 국공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기지산지를 대해서 주민 입안을 제한하면 45일 이내 그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한한 것을 받아들여서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비용.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전부 또는 그 일부에 대해서 부담시킬 수 있다. 부담시켜야 한다 아니고 부담시킬 수 있다. 자, 주민 입안 제한은 이렇게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이거 정리하신 걸 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은 있죠. 전부 또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맞죠? 맞는 표현이고요. 2번 제안서에는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뿐만 아니라 계획설명서도 첨부해야 된다. 자, 여기 내용이 기지산지를 제안을 하면서 제안 신청을 할 때 자, 한 손에는 계획 도서, 다른 한 손에는 계획 설명서를 들고 가야 돼요. 자, 이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자, 도시군 3번이에요. 도시군 관리계획에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죠. 얼마 만에? 45일 만에. 45일 안에 해야 되고요. 이것도 맞죠. 4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입안 제한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기지산지에서 산이 뭐였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예요. 그러면 입안 제한의 대상에 해당되죠. 이게 틀린 거네요. 자, 30회는 4번이 틀린 겁니다. 5번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을 제한하려는 자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국공유지는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그랬죠. 국공유지 포함하지 않습니다. 5분의 4, 3분의 2 동의를 받고 국공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렇죠?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거 4번이 정답입니다. 자, 29회예요. 29회. 도시군 관리계획은요, 문제가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은 파트예요.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을 제한하려는 경우 요구되는 제한사항별 토지 소유자의 동의 요건, 동의 요건이 단독 문제로 나온 거네요. 동의 요건 기지산지 기만 5분의 4 나머지 3분의 2. 자, 1번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맞죠? 기반시설. 자, 2번 기반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 자, 기반시설 들어가면 5분의 4인데 3분의 2로 되어 있나요? 이게 틀린 겁니다. 2번이 틀린 지문이고요. 3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지니까 3분의 2 맞죠? 4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3분의 2 이상.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3분의 2 이상 맞죠? 5번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거 3분의 2. 3분의 2 맞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자, 29에 52번이에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예요. 결정권자. 자, 결정권자.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결정권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리를 복습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용도 구역에 대한 거 일단 정리가 돼야 돼요. 자, 개발 제한 구역. 누구였죠? 국장. 그다음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얘는 누구였죠? 시도대예요. 시도.
도지사, 그리고 대도시 시장.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 시가와 조정구역은 대도시 시장이 빠지죠. 시도지사, 그리고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다면 국장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죠. 해양수산부 장관, 회장. 그 다음에 국장이 입안을 했어요. 국장이 자기가 직접 입안을 했어요. 그러면 국장이 입안한 거라면 누가 승인을 결정해줘요? 당연히 국장 본인이 해야겠죠. 국장이 입안했다면 국장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유일하게 시도지사가 본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시군이 결정할 수 있어요. 물론 시도지사, 국장도 할 수 있는데 시군이 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특이하죠. 자, 그래서 문제가 주로 자, 다음 중 결정권자가 다른 것은 이래놓고 죄다 국장이 하는 걸로 해놓은 다음에 이런 거 한두 가지씩 끼워놓는 거예요. 이런 거 한두 가지씩. 이런 거 한두 가지씩 끼워놓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정리됐다고 보고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 다른 거 얘기하는 거죠. 여기 국장이에요, 국장. 자, 2번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자,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누구죠? 시도지사, 그리고 대도시 시장이었어요.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자, 이게요, 지금 현재는 결정권자가 결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결정권자가 결정한다. 이 결정권자는 결국 시도, 그리고 대도시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이번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그냥 시도대가 결정권자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4번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자, 국가계획 나왔어요. 그러면 국장이죠. 자, 5번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쳤대요. 시도에 걸쳐서 사업의 계획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국장이 입안했대요. 국장이 입안했다면 누가 결정하죠? 국장. 국장이 입안한 건 국장이 결정하죠. 자, 여기서 다른 걸 찾는 건데 보시면 국장인데 얘는 시도대예요. 다른 거 하나가 없죠. 두 개예요. 서로 다 국장 아니면 시도대 둘 중에 하나예요. 정답이 이렇게 보면 두 개예요. 자, 이거 옛날에 29회 때 나왔을 때는 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결정권자가 국장이었어요. 이게 결정권자로 바뀐 거예요. 개정됐기 때문에 당시에는 정답이 2번이었고요.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2번과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정리되셨죠? 자, 28회 문제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에 승인받은 사업이나 공사에 이미 착수한 자는 신고 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거 기득권 보호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잠깐 정리를 해보면, 자, 사업이나 공사를 했어요. 공사를 하고 있다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났어요. 이렇게 되면 이 공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대로. 그런데 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란 내용이 시가와 조정구역과 수산자원 보호구역이었어요. 그러면 그대로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3개월 이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 이게 항상 시험 포인트로 나와요. 시험 포인트로. 그래서 시, 수, 3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관점에서 한번 보면 시가와 조정구역은 3개월 이내 신고를 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죠. 착수한 자는 신고 없이 그랬으니까 틀린 거예요.
자, 2번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그 지정을 결정할 수 있다. 맞죠? 국가계획이니까 국장이 지정한다. 옳은 겁니다. 3번 도시군관리계획의 위반을 제안받은 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위반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은 제안자에게 뭐라 그랬죠?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없다 그랬네요. 틀린 거야. 4번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러면 해장 머릿속에 딱 나와야 돼. 해장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장이 결정한다. 아니죠. 해양수산부 장관. 5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일단 틀린 거고요.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도 기출문제니까 중요한 것만 제가 핵심 기출문제라 중요한 것만 다뤄서 계속 중요하다 그러는데 다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 부분 또는 어떤 실효가 되거나 하면 대부분 다음 날이에요. 대부분 다음 날인데 도시군 관리계획의 효력은 지형도면 중요하고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다음 날이 아니고요.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거야. 그래서 다음 날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28번에 2번 정답은 2번이었고요. 28회 그 다음 27회입니다. 27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죠. 자, 기초조사할 때 자, 환경성 검토 그 다음에 재해 취약성 분석 그 다음 토지 적성 평가 이거 해야 된다 그랬죠. 이거 해야 되는데 이게 생략사유가 이렇게 시험에 잘 나와요. 생략사유. 근데 이 각 개별적으로 생략사유보다는 이 전체를 다 생략할 수 있는 전체 생략사유가 우리가 학습 반드시 정리를 해둬야 되는 거예요. 자, 전체 생략사유 정리 한번 해볼까요? 도심지,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는데 그 해당 지역이 도심지에 있을 때 도심지에 도심지 그러면 상업지 또는 그 상업지에 붙어있는 상업지의 인접지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나대지가 2% 미만 빈 땅이 2%도 안 돼요. 그러면 거의 개발이 돼 있는 땅이니까 기초조사 할 필요 있냐 이 얘기였죠. 그 다음에 타법에서 지역이나 지구를 지정을 한대요. 또는 개발계획을 수립했대요. 이런 경우. 그 다음에 12m의 도로를 12m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지 않는데요. 그 다음 용도 지구를 단순하게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처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에요. 이런 경우는 기초조사 필요 없다 이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면 이 전체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환경성 검토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더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개발 제한 구역 안에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랬어요. 자, 여기 해당 사항이 없죠. 개발 제한 구역 안에 기반 시설을 설치한다 그러면 이 타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고요. 그다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도시개발 사업이 여기 해당이 되나요? 타법의 지역지구 개발 제한구역 개발계획 수립한 경우죠. 근데 이게 타법이잖아요. 타법. 도시개발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 다음 디귿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 나대지 면적이 구역 면적이 2%에 미달하는 경우
얘는 해당이 되네요. 그죠?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2번이. 그러면 요 두 개는 뭘까요? 요 두 개는 토지 적성평가의 생략사예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자, 요것만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면 이런 유형의 문제는 푸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26회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또 중요한 질문이네요. 지용도면을 고시한 날에 다음 날 아니죠. 틀린 것이니까 이게 정답이네요. 정답이 1번으로 바로 나왔습니다. 자, 2번 용도지구의 지정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맞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 용계, 기도, 지위. 3번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위반권자에게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주민 위반할 수 있는 거 기지, 산지. 기가 기반시설이었죠. 이게 맞아요. 4번 도시군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도시군 관리계획은요, 제 하위 계획이죠. 상위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부합해야 되죠. 그 맞는 얘기고요. 5번 도시군 관리계획을 조속히 위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도시군 관리계획을 함께 위반할 수 있다. 자, 동시 위반이에요. 동시 위반. 자, 도시군 관리계획을 급하게 해야 될 때 그 상위 계획을 짜면서 관리계획도 같이 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이죠. 맞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회네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습니다. 자, 1번 주민은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권자에게 그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맞죠? 주민은 기지, 산지 위반 제한할 수 있죠. 이게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맞고요. 2번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자라도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자, 이거 기득권 보호의 문제죠.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이면 3개월 이내 신고하고 그대로 하면 되죠. 근데 여기선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틀린 거예요.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국가계획 나면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장이 결정한다. 맞죠? 위반권자의 예외사항 여러가지 중에서 국장이 위반한 것은 국장이 결정합니다. 4번 공원, 녹지, 유원지 등의 공간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속한다. 이거 기반시설이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기반시설을 결정하면 도시군 계획시설이 되고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되는 거죠. 5번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묻는 질문은요, 도시의 축소라는 것이, 도시지역 축소라는 것이 이게 경미한 사항이냐 아니냐는 걸 묻는 거예요. 경미한 사항이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죠. 자, 경미한 사항을 예측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었어요. 자, 축소가 나오면 그 다음 불가피하다라고 표현하거나 또 일정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상위 계획이 변경에 따라서 하위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그 다음 좋은 것들에 대한 변경. 좋은 것들 뭐 있었죠? 임대주택이나 사회복지시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였죠. 사회복지시설. 그 다음 규제가 오히려 강화되는 거. 규제가 오히려 강화되는 경우. 그 외에는 좀 상식으로
맞추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도시지역을 축소한다 그러면 축소하는 거니까 사소한 행위가 경미한 행위가 될 거고 그러므로 해서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자, 24번이었고요. 그 다음 23회입니다. 23회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안권자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해당 지방구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맞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더라도 또 해당 지역의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 거고 도시계획위원회가 나오게 되면 심의기관이 나오게 되면 일반 지방지자체에서 입안하게 되는 경우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국장이 입안하게 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자, 2번 이게 맞는 거네요. 2번 시장 또는 군수는 10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규정 5년이죠. 틀린 거네요. 10년마다가. 3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고시가 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결정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된 날이 아니고요. 지형도면이 고시된 날이죠. 고시된 날.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자, 4번 주민으로부터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 나오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부담시킬 수 있다. 시켜야 한다. 틀린 거예요. 5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특광, 특시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자, 신고해야 되는 거 시수산,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시수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거고 나머지는 신고 없이 그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래서 23회 85번은 1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 22회입니다. 22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경우 환경성 검토를 하여야 하는 경우. 그렇죠. 자, 환경성 검토를 하여야 하는 경우면 기초조사 시 환경성 검토, 재해취약성, 토지적 평가 이 모두를 다 제외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잖아요. 그 사유가 있으면 제외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걸 뺀 나머지를 찾으면 되는 거죠. 자, 개발 제한 구역 안에서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건 경미한 겁니까? 화면이 조금 흔들리는데 잠시만요. 개발 제한 구역 안에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자, 도심지, 나대지, 탑법, 그다음에 12m 이상의 도로, 그다음에 용도지구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경우. 자, 개발 제한 구역 안에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면 환경성 검토 해야 되나요? 해야죠.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요. 2번 당해 지구단위 계획 구역 안에 나대지 면적이 2%에 미달하는 경우. 이건 전체를 제외할 수 있는 경우죠. 이때는 환경성 검토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이거는 정답이 아니에요. 검토를 하는 경우는 1번이 될 테고 얘는 아니죠. 3번 당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목적이 당해 구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로 지구단위 계획 내용이 너비 11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는 경우, 이때는 모두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니까 환경성 검토도 당연히 안 하겠죠. 4번 당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역구역 단지 등으로 지정된 경우 맞죠. 타법에 의해서. 이 경우는 환경성 검토 안 해도 되고. 5번 당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는 경우, 도심지에 위치하면 모두 생략할 수 있으니까 환경성 검토를 받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자, 22회. 그 다음 21회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거예요. 주민은 개발제한구역의 변경에 대하여 위반권자에게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자, 이 주민 위반 제한할 수 있는 거 기지, 산지 그 중에서 개발제한구역이 들어있나요? 안 들어있죠. 개발제한구역은 오로지 국장만이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바로 나왔네요. 1번이 틀린 겁니다. 2번 위반권자가 용도지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려면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되죠. 맞죠? 의견 들어야 되죠. 자, 여기 약간 지방의회 의견 나오니까 하는데 지방의회에서 의견을 모두 다 듣는 게 아니죠. 3개만 듣는다 그랬어요. 용광기, 용도지역, 지구구역, 그 다음에 광역시설, 그 다음에 기반시설 이 3개에 대해서만 듣는 거예요. 이것도 같이 챙겨주세요. 3번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제한받은 자는 제한받은 위반권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한일로부터 45일 이내 맞죠? 45일 이내 그 제한의 반영 여부를 제한자에게 통보해야 된다. 맞죠? 4번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제한받은 위반권자는 제한자와 협의해서 제한된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시켜야 한다 아니죠? 이거 맞죠? 5번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장이 직접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맞죠? 도지사고 국장이고 본인들이 위반을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19회입니다. 네, 마지막 문제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는 거예요. 틀린 거. 자, 무엇이 틀린지 찾아보면 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권자는 국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다.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권자는 누구였죠? 특특시군 맞죠? 특광, 특시군 예외로 도지사가 있었고 또 국장이 있었죠. 국장이 하는 경우는 국가계획이었죠. 국가계획. 그 다음에 둘 이상 걸쳤을 때 그 다음에 조정 요구를 했어요. 야, 이거 상위계획과 맞지 않으니까 좀 조정 좀 해달라 그러는데 말을 들어먹지 않네? 그럼 국장이 직접 할 수 있었고요. 도지사가 하는 경우는 자, 둘 이상 걸쳤을 때 할 수 있고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도 할 수 있었죠. 직접. 자, 2번 1번은 맞는 건가요? 틀린 건가요? 맞죠? 자, 2번 주민은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해서 맞죠? 한 손에는 계획도서, 다른 한 손에는 계획설명서를 첨부해서 그래서 주민 위반 신청을 하는 거죠. 3번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위한 절차로 주민의 의견 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건 맞나요?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위한 절차는 이거는 맞죠. 절차.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학습한 내용에 정확한 내용이 없으면 이런 것들은 일단 넘기세요. 넘기고 나머지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확한 내용으로 문제를 찾으면 됩니다. 자, 이건 내용은 맞는 내용인데 이건 절차에 따라서 이런 내용까지 우리가 달달달 공부하지는 않죠. 공부할 필요도 없고요. 4번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는 당의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는 내용이 나왔네요.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3개월 이내 신고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사업에 착수한 자는 결정에 관계없이 계속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신고를 해야 되죠. 그래서 얘가 틀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3번 같은 경우 정확하게 모른다 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5번 도지사가 지구단위 계획 중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계획을 결정하는 때에는 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된다. 자,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요.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을 해요. 지구단위 계획. 그러면 공동심의가 가능하다고 그랬죠. 공동심의. 공동심의라고 그러면 누구랑 누구죠?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 둘이서 다 심사를 봐야 된다 그랬어요. 왜? 지구단위 계획안에는 건축물에 대한 뭐 형태, 배치, 색채, 이 건축물에 관한 규제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건축 위원회를 빼놓고 도시계획위원회만 심의를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공동심의를 한다라는 거, 이것도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시군 관리계획까지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 용도 지역, 구역, 그 다음에 지구 여기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